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성 건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자와 남자는요, 그죠? 병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물론 남성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섭식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병을 예방하느냐 병을 진행시키느냐하고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 건강의 핵심은 바로 뭐다?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겠지만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성 생리 사이클은요 28일 주기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5일, 어떤 사람은 28일, 어떤 사람은 30일, 어떤 사람은 35일, 40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생리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생리 사이클이 얼마나 규칙적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리 사이클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그죠? 정상적인 생리를 가지면은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생리 사이클이 불규칙적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생리하게 되는 정상적인 사이클을 가게 되는데 다당성 난소 증후군은 뭐냐면요. 한 개의 난자가 자라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보면은요. 난소 주위에 마치 목걸이처럼 작은 어떤 난자가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대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낭성 난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뒤에 보면 이런 뭐라고 해놨어요. 증후군이라고 해놨죠. 증후군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동반되느냐면 쉽게 말해서 다낭성 난소가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보면 생리불순이 무조건 있어요. 배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생리를 안 하다가 한번 하면은요. 왕창 하는 생리불순이 있으면서 생리과다 이런 거 있는 경우고 또 이런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뚱뚱해요. 그러면은 뚱뚱하다는 말은 복부 비만이 오게 되고 이 복부 비만이 온다는 말은 혈관도 나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높을 수 있고 중성지방도 높을 수 있고 마치 대사증후군을 같이 동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대사증후군에 5가지 있잖아요.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서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 생기는 거 아시죠? 이런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다낭성 난소 있는 사람들은요,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이런 쪽에 또 문제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는요, 그냥 그 증상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질환 중에서 그냥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런 다낭성 난소 환자들은 생리불순 때문에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임이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리 주기가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 또 생리 주기가 이상한 사람들은요 섭식장애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거식증 안 먹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배란 장애가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요 뇌 쪽에 그 다음에 부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혹을 양성 종양을 가진 경우와 또 악성 종양을 가진 경우에 생리불순이 많이 오고요. 또 여성 장기인 난소와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갑상선과 부신은요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갑상선의 어떤 기능 항진에 저하고 오면 무조건 생리불순이 와요.
부신의 문제가 있어도 생리불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은 뭐 프롤락틴 혈전 이런 것도 이런 뇌에 뇌 종양이 있는 경우에 프롤락틴 혈전이 생기거든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런 내분비 질환이 있으면요, 생리 주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불규칙한 생리가 자궁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혹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에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막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불규칙적인 생리가 결국은 여성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실 이 자세한 설명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전공이긴 하지만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생리 사이클이 불규칙적이라는 게 여성의 어떤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요것만 우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이 되면은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 사망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인과 쪽에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했죠, 당뇨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만성 질환을 유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근래 연구에 보면은요,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들이 술이나 아니면은 그 뭡니까 고지방식을 안 하는데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리불순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하고도 또 연결돼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요, 생리불순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암,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 내막암, 그죠? 이런 쪽. 그 다음에 갑상선이나 부신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생리 불순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어요. 간단하게 나누면은요, 에스트로겐은요 바로 뭐다?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뭐예요?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배란과 임신 출산에 여러 가지 관여하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요, 이게 여성 장기인 유방이나 자궁 난소의 외음부에 관여하는 게 있고, 또 여성 에스트로겐 자체는요, 만성질환, 특히 심장질환, 그죠? 그 다음 뼈. 그래서 뭐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오면 골다공증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폐경이 오면은요, 고혈압이 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많아지고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가 에스트로겐이 이런 뼈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심장이란 뇌 이런 쪽에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는 말이에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아까 했지만 여성 장기.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여성 장기인 난소나 유방이나는요, 알파 수용체가 관여하고요. 나머지는요, 베타 수용체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에스트로겐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뭐냐면요, 이 에스트로겐도 적당량의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은 이 과잉의 에스트로겐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에스트로겐 과잉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은 바로 임신 유지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현대병들은요, 현대 여성 질환들은 좀 더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요, 바로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난소에서 만드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은요, 그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호르몬,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 그걸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노에스트로겐이에요. 제노에스트로겐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에스트로겐 아니에요. 뭐다 이거는? 환경 독소입니다. 즉 환경 독소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높아지는 것처럼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왜 오느냐?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느냐? 금방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만드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이 우세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뭐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인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은요. 쉽게 말해서 생리전 증후군 아시죠?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 어떤 거 있어요? 뭐 두통 생기고 가슴 답답하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죠? 소화 불량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에스트로겐 우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리 불규칙이 생기고 생리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요. 신진대사가 안 돼가지고 피로감을 엄청나게 많이 요소해요. 그리고 이런 이상 에스트로겐은요. 유방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자궁에 이상 혹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궁 건조증가 나왔죠. 근데 자궁 건조뿐 아니라 유방의 혹, 그죠? 난소의 혹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우세하게 되면요 뚱뚱해져요. 그래서 체중 증가가 오게 되면서 비만도가 높아지니까요. 이것 때문에 대사증후군 오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얼굴에 기미 주근 같은 게 막 생기고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게 막 생기고 몸이 퉁퉁 부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유방 통증, 유방이 혹 생긴다 그랬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불안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모든 질환들은요.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는데 어떤 에스트로겐? 이상의 에스트로겐. 다시 말해서 환경 호르몬이 높아져서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갱년기가 오면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것보다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는요. 에스트로겐도 물론 감소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높은 것처럼 기능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무슨 에스트로겐이에요? 이상의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게 나타나서 폐경 후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방 통증 같은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쉽게 말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폐경 후에는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적지만 계속 나타난다. 이해되셔요? 네. 근데 아까 했지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플라스틱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그죠? 식품 첨가물 쉽게 말해서 이런 독소예요, 독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성 질환들을 없애려면 뭐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독소 제거부터 해야 된다. 독소 제거부터. 디톡스가 1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성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리불순이 왜 올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련 콜티졸이 많이 분비되죠. 근데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요,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프로게스테론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같아서 그래서 콜티졸을 많이 만들면 프로게스테론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생리불순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면서 여성들한테는 생리불순을 동반한 여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성질환을 없애려면 에스트로겐이 높은 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디톡스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디톡스, 독소 제거를 하는 우리 몸의 장기는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간이고 2차적으로는 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에서 이런 제노에스테겐을 해독을 해주면은 결국은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간이 설정해서 해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장에서 이거를 배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독소용 에스트로겐을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그 해독 경로는요. 1차적으로는 간이죠. 그래서 간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싶은데 1단계는 지용성독을 수용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 간 공장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뭐다? 비타민 B예요.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없애주는 항산화제인데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간에서는 밀크시슬이다.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다시 수용성을 배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이해되셨죠? 그리고 2단계는 결국은 2단계는 그렇게 하고 3단계는 바로 뭐예요? 장이잖아요. 장에서 이걸 배설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해독 1단계에서 간 공장 돌아가서 2단계에서 노폐물은 담낭을 거쳐가지고 대변을 배설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장간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요. 우리 조물주가 옛날에는 우리가 영양소가 결핍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요. 다시 순환을 해가지고 다시 간으로 소장에 재흡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장간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콜레스테롤을 별로 안 먹는 사람도 콜레스테롤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콜레스테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건데 이 콜레스테롤을 장간순환에 해가지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현대는 어때요? 영양소가 부족해요? 결핍?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잖아. 그래서 사실은요. 이 장간순환이 너무 많으면은요. 영양소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소, 배설돼야 되는 독소조차도 재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데 장이 건강하잖아. 장이 건강하면은요. 이런 독소가 재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장이 나쁘잖아. 그러면은요. 이게 흡수가 돼요. 나쁜 독소가 다. 그 결국은 장의 기능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런데요. 왜 그러면 장이 건강한 사람, 즉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많이 먹고 장이 건강한 사람은 이게 독소가 재흡수, 장간순환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장간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수송체라는 게 있어요. 수송체. 근데 이거를 억제해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수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송체는 뭐냐면 독소가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역수송체인데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역수송체가 많아가지고 독소는 그대로 배설되는 거지. 이해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독소가 재흡수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역수성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독소 제거를 위해서는 간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장의 건강하다는 거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제노에스트로겐을 해독하고 배출하는데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성체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는 거. 그죠? 가 완화되니까 여성 질환들이 괜찮아진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셔요?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요. 여성 호르몬 축의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시성하고 내하수체가 뇌가 있고 뇌 안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쉽게 얘기할게요. 갑상선과 뒤쪽에 부신과 난소에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난소에 있는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난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결국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요 생리불순 무조건 와요. 부신에 문제 있으면은 생리불순은 무조건 오거든요. 그리고 부신에 문제가 있으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 어떤 질환들을 유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OAT 엑시스, O는 오바리 난소, A는 아드레날 부신, T는 사이로이드 해가지고 갑상선. 그래서 요거는 같이 간다.
그래서 사실은요, 남자들은 갑상선 질환 별로 없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런 쪽에 기능 질환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했지만 갑상선 질환은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의 문제 건강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온다면은요.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그 미네랄이 뭡니까? 요오드죠. 그래서 예전에 미역을 못 먹어가지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아서 갑상선 혹이 이렇게 크네요. 왜? 커야지만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능 저하증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요오드가 부족해가 생기는 갑상 기능 저하증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요즘 갑상선 질환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가 있는데 기능 항진은 뭐예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저하는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의 원인 중에서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있어서 뭐 때문에 자가 항체를 통한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러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다?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있어요. 그레이브스병.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기능 저하가 오는 거를 하시모토병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갑상선 항체가 자가 항체가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걸 가지고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요. 그레이브스병은 뭐 특징이 뭐냐면요. 갑상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서 눈이 튀어나와요. 엑소프탈무스 이래가지고 눈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또 뭐가 생겼다? 세 번째가 뭐죠? 갑자기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가지고 그레이브스병이라고 그러고요. 하시모토 질환은요. 갑상선 이 항체가요. 갑상선 세포를 파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시모토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항진증이 있으면은요. 호르몬 분비가 많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갑상선 호르몬은요. 신진대 예산을 높여요. 쉽게 말해서 항진증이 있으면 그냥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100m 달리고 그럼 어떨까요? 에너지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막 신진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찌겠어요? 살이 확 빠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00m 달리가고 있는데. 온몸 땀범벅이 체온이 막 높아지겠죠. 그죠? 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죠?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피곤해지겠죠? 식욕은 증가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바로바로 소화돼 버리면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이런 상태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러고요. 저하증은 반대.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착 깔아지겠죠. 몸은 퉁퉁 부어요. 부종이 생겨요. 뚝 누르면 쑥 들어가요. 부종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모발이나 막 피부는 엄청나게 거칠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능 항진증은요. 생리 불순증에서도 자주 생리를 하고요. 저하증은 생리를 안 해요. 무활력 이런 상태들. 결국은 뭐냐면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은요. 여성 질환도 반드시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에 의한 갑상선 질환이 요즘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했지만 갑상선 질환의 대부분은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면은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말 호르몬은 두 크게 나누어서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대부분 T4라는 게 있어요. T4가 T3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T3인데 활성형 T3거든요. 이 활성형 T3를 말 만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결국은 지금 자가 항체 때문에 이걸 못 만들잖아. 그러면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항산화제인 거지. 특히 항산화 미네랄. 특히 자가 면역 질환에 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미네랄이 바로 뭐냐? 셀레니움이에요. 그래서 셀레니움과 아연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항산화 비타민들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네랄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활성형이 중요한 게 셀레늄과 아연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산화 비타민들, 그죠? 그 다음에 항산화 미네랄들이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과 아연, 그 다음에 항산화제인 비타민, 다른 미네랄 이런 거를 많이 공급해 주고요. 뒤에 공부하겠지만 오메가3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써주면은요, 갑상선의 어떤 질환들이 빨리 좋아지고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건강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오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품을 통해서 요오드 먹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음식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요. 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은 요오드가 들어있는 장합 뭡니까? 건강기능식품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사실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건강기능식품 안에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이 요오드가 방사능 요오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방사능 요오드가 이 갑상선을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요오드를 먹지 말라고 병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괜찮다. 또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항상 항갑상선제를 먹으면은요 항진증이 있을 때는 소화가 잘 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 중에 소화가 천천히 되는 정상화되지만 금방까지 잘 되다가 안 되는다는 느낌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하증에 좋은 음식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우리 항산화제들 그런 걸 중심적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저하증 진단 받았으면 평생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쉽게 말해서 갑상선에 수술해가지고 제거한 경우 그죠? 아니면은 방사능 요오드 사용해가지고 갑상선을 다 파괴한 경우는 평생 먹어야 되겠죠. 그거 아니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질환을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절대 여성 질환에 절대 중요하고요. 왜? 이거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순을 좋게 해주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외에 오메가6가 중요한데요. 오메가6 중에서 여성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GLA예요, GLA. 그래서 GLA는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 공부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요. 복잡하죠? 쉽게 이야기할게요. 왼쪽에 보면은요. 이 오메가6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 리놀레산, 감마 리놀렌산이잖아요. 그래서 감마 리놀렌산이 GLA 브랜드잖아요. 감마 리놀렌산은 결국은 이게 내 몸 상태가 알카리가 되고 비타민을 풍부하면은요. 1계열의 프로스타글랜딘에 의해 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오메가3잖아요. EPA, DHA는요. 홀수 3, 5계열에 의해 또 좋은 기름 역할을 하는 거지. 하지만은 똑같은 오메가6라도 아라키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 상태가 산성화되어 있고 이러면 이건 나쁜 기름인 거지. 나쁜 기름. 그죠? 그래서 여성들한테는요. GLA 오메가6 플러스 특히 오메가3. 오메가3와 GLA 오메가6를 같이 써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아까도 했지만 여성 질환들, 그죠? 생리불순, 그거와 관련된 다낭성 난소 때문에 생기면서 뚱뚱해지고 유방에 문제 생기고 난소에 혹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다 그랬어요. 갑상선이나 난소나, 그죠? 갑상선이나 부신에 문제 생기고 대사 증후군이 와가지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에스트로겐인데 무슨 에스트로겐? 제노에스트로겐. 즉 다시 말해서 독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질환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다? 해독이에요. 해독. 디톡스. 그래서 디톡스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이고 장이다. 그러면 간에서는 공정 돌리는데 비타민 B, 생기는 녹소 제거해주는 거는 밀크시슬 항산화제,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간에서는 뭐예요? 간 기능이 좋아야지만 안티포토에 의해 가지고 배설된다 그랬죠. 독이 잘 배설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 다음에 피곤해지면은 여성 질환 생긴다 그랬죠. 뭐 때문에 부신 호르몬 콜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에스트로겐이 많아진 점 느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을 잘 해주고 스트레스에 잘 저항하게 하려면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5번 판토텐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갑상선은 요즘은 주로 뭐가 많다? 자가맥 질환이 많다. 그래서 자가맥 질환에 도움되는 거는 항산화 미네랄이 특히 중요하다. 셀레늄과 아연.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산화 비타민들. 그 다음에 호르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오메가3, 특히 EPA, DHA. 그 다음에 GLA 브랜드 감말리룰렌산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성 질환은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정상적으로 분비시키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독소에 의해서 인공적인 에스트로겐 아니죠. 이런 독소를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여성 건강의 1순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를 빼고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